예, 지금 우리가 이런 정상적으로 된 거는 이게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 잎이 이게 모엽이 이래 작은 것도 뿌리가 단단하게 베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두 번째 잎이 이 정도 커버리면 이거는 가지의 잎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여기 한번 돌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파리가 이게 손바닥만큼 너무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이 반장이. 사과를 키우려 그러면 잎이 얼마나 커야 될까 과연 어디까지일까. 단감 잎은 한 장을 제가 넓이 17cm에 길이 28cm를 만들어 봤어요. 단감 잎은 그렇게 만들어 보고 지금 우리가 사과 잎 여기 한 장 딱 이거 중간 거 하나 떼보면 이거는 벌써 올해 순에서 이게 에카가 내년 꿀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잎의 크기나 힘줄을 보면 엄청나죠. 지금 오늘 5월 24일인데 이 정도인 것 같으면 이 나무의 전체에 요소 있는 사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여기 전체. 그건 왜 그러냐. 봄에 올해 철에 바꾸다가 보니까 과대지 굵기가 좀 편차가 있어요. 과대지 굵기가. 그래서 올해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요소에 큰 과일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것들이 맺힌 게 있어요. 알이 달다, 열매가.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단감에서 개발해가 단감에서 나온 한금을 농법이 약 30년 만에 완성하고 32년 정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완성시켜 놨는데 잎을 살을 찌워서 뿌리로 내려가는 영양소가 피부를 살을 찌우가 가야 돼요. 그거 도장지 나기 전에 이 몸체는 뭘 하냐면 영양을 보관하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이동 수단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면 몸통의 굵기는 3년이 걸린단 말은 과대지나 몸통이 안에 영양이 축적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왜 3년이 걸려야 되냐면 최대 축적을 해놓은 걸 많이 없는데 그 에너지를 대학 교수님 밝히는 거 보면 3개를 가지고 한 개를 안 써요. 이 한 개를 왜 2개를 쓰고 한 개를 안 쓰면 이 한 개분의 영양소가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 말은 잎을 다 떨어져 버려도 또 새순이 나는데 요 한 개를 3등분을 나눠가 또 2개치 쓰고 한 개를 또 남겨요. 이 나무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크게 키우려고 복숭아를 크게 키우려고 단감을 크게 키우려면 요 에너지 문제예요. 우리가 봄순이 태어나서 목민시비를 왜 해야 되느냐. 요거는 지금 떨어지고 있죠, 노랗게. 근데 요건 엄청나게 강하게 붙어 있거든요. 이 차이. 목민시비를 했을 때 봄순의 굵기, 복숭아 같은 거는 바로 꽃피니까 꽃의 크기, 이걸 바로 바꿔요. 근데 크게 출발해가 크게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는 왜 100% 오래 안 되냐면 전년도의 가지 굵기 속에 체내 저장 양분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2년차 되면 많이 골라져요. 올해 하고 나면 내년 되면 이제 이게 몸속에 봄순에서 영양이 축적이 돼요. 지금 과대지가 지금 멈춘 것도 있죠. 이렇게 딱 멈추고 벌써 멈춰가지고 이건 축적하고 있어요. 짧은 것들 멈춘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멈춰가지고 이 속에 영양을 축적하고 사과도 키우고. 사과는 누가 키우고 잎 두께가 키우는데 잎 두께는 어디로 가느냐. 뿌리로 가요. 뿌리 활동. 뿌리로 가면 지금 이 시가 지금 우리가 1.5, 2.0 나와요. 1.5에서 2.0이 나오니까 이 영양소를 가져오는데 이거 가져온다고 우리가 나무가 훅 자라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양의 최 회장님이 그쪽에 작년에 초보자 교육시킬 때 그러면 봄에 1.8이나 뭐 1.9나 1 되면 비료 주지 말아야지. 척정기로 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비료 주지 말아야지. 가을까지 주지 말아요. 가을에 며칠 나오냐. 0.5에서 0.8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영양 시비를 안 하면 0.5에서 0.8은 자기 그 본성을 못 찾아요.
영양 시비를 하고 힘을 길러주는 거하고 영양 시비를 안 한 거하고는 이 폭에서 못 견뎌요. 그리고 잎에서는 생산한 영양 산물이 뿌리로 이동하고 나면 과실이 중간에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잎이 두께를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을에 잎 두께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봄부터 계속 영향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영향은 봄순이 크면서 도장지가 나기 전에, 우리가 도장지가 나기 전에 봄순을 다 키워야 돼. 그러면 뿌리에서 오는 통로가 봄순으로 연결돼서 사과가 크고 잎이 크고 열매 크는데, 억제를 시켜버리면 봄순이 작아서 뿌리에서 오는 영양소가 내려갔다 올라올 때는 도장지로 뚫고 나가버려요. 도장지로 뚫고 나가면 그거는 사과 생산하고 무관하게 에너지가 써요. 그래서 도장지가 나면 우리가 비틀고 뭐 이렇게 추 매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한꺼번에 놓고 연면시비 봄순이 해버리면 봄순이 목면시비 하고는 많이 뻗어나와요. 척지가 많이 뻗어나와요. 그리고 그 척지 작은 것들을 살을 찌워 놓기 때문에 내년에 대과를 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1년, 2년, 3년 차에 되면 그 단감 가온에 가도 나무가 아주 가늘고 연식은 같더라도 조그만하고 해마다 적은 게 여는 게 있어요. 3년 되면 똑같아져요. 가지 길이도 같고 잎 크기도 같고 과일 크기도 같아지는데, 이제 사과의 문제점은 이렇게 이게 사과가 추위에도 좀 강한 종이나 봄 냉해는 좀 취약해요. 그래서 꽃이 얼거나 해순이 얼거나 이게 되면서도 나무가 영하 뭐 20도 30도에 죽지 않기 때문에 재배되는 거예요. 단감은 17도 되면 죽어요. 얼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단감은 아래쪽 남쪽에만 재배하고 사과는 전국에 재배하는데, 장애가 일어나도 죽지 않는 게 사과예요. 장애가 일어나도 올게 봄에 사과가 다 떨어지고 사과가 없고 잎이 얼었다. 그래도 쇠순이 나고 또 안 죽어요. 근데 단감은 마이너스 17도 되면 죽기 때문에 그 한계치에 있어요. 동해안 쪽에는 그 단감이 강릉까지 재배해요. 서해의 서산 저쪽 위쪽까지 재배해요. 섬에 메르치 안 잡고 그것도 해요.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 왜 메르치 안 잡고 단감 심으냐 이러니까 메르치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멸치도 우리도 단감도 농사 짓고 멸치도 잡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과 재배되는데, 사과가 여태까지의 우리 그 농업의 하나의 그 지역마다 우리 중부 이북지방에서 많이 소득원도 됐고 생산 면적, 재배 면적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이 결점 나는 거를 우리가 다 보완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결점을 풀자고 오늘 이제 여기 우리 농장 대표님하고 먼저 설탕 시비한 걸 이제 여기에서 알려드리는 거. 그러면 앞으로 봄 우리가 순 나올 때까지는 큰 장애 없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순 나올 때까지 가을에 단풍 들이고 겨울에 유막 코팅하고 뭐 유막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점이 많았지만은 거기에서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점,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유막을 하되 한 통은 피해가 없더라. 그러면 한 통 이상에는 좋고 나쁘고 두 개가 혼재하더라. 근데 퐁퐁양이나 기름을 혼합했을 때 위에 그 동물性지방 닭기름 보는 걸 좀 건져내야 된다. 그리고 퐁퐁양을 2리터가 아니고 3리터나 4리터 더 넣어가지고 그 해석을 잘 해가지고 기름 색깔하고 물하고 섞였을 때 우윳빛으로 뽀얗게 나야 된다. 그리고 살포했는데 중복 살포하지 마라. 그리고 SS가 지나가면서 아래쪽에 많이 맞으니까 아래쪽에 노즐을 한 개씩 잠가버리라. 예, 요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농가들이 천천히 간 거예요. 안 맞았다고. 그렇게 계속 살포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피해만 있다 말만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집에서 뭐 부끄럽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자기는 피해가려고 나빠졌으면 왜 나빠졌어요 분석해서 그 자꾸 데이터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황금알롱법 그 회원들이 나빠졌으면 나빠졌다, 좋아졌으면 좋아졌다, 이 공유를 해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뭐 저라고 해서 천하무적이 아니고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 농장 대표님이 새벽 3시에 나가서 이 가원에 사과같이 만개했을 때 설탕물을 뿌렸다는 거, 그것도 5kg 뿌렸다는 거. 그래 사과에나 작물에 물 한 말에 설탕을 400g 넣고 뿌린다고 얘가 죽거나 장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10kg죠. 설탕을 갖다가 물 한 말에 400g을 넣으면 물 500에 10kg예요. 그리고 목맨12에 15kg 썼잖아요. 살포하고 나서 표도 안 나고 좋고 나쁘고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는 결같지만 따를 뿐이지. 그래서 여기 대표님이 하신 거는 좀 설탕을 많이 응용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에서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렇게 좋게 된 것도 하여튼 전혀 안 해본 방식인데, 연면 시비를 지금까지 목면 시비 뭐 3번에 연면 시비 16번, 이거 1년 내에 사용할 것보다 더 많이 했죠. 1년 내에. 그래 했는데 우리가 과연 이 결과를 우리가 일어났을 때 경제적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면 우리가 할 필요 없겠죠. 그 지금까지의 이 성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사과가 가을에 수확 때까지 기본 형성되는데 최적이라는 거죠. 잎의 두께, 크기. 그러나 전년도나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 굵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편차가. 그리고 전년도에나 이렇게 되었더라면 짧은 가지들의 척지들이 많이 발생해 있어가 그 양이 많았을 건데 그 양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과를 더 많이 달아도 괜찮다. 이렇게 힘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힘없게 된 원인은 봄순의 영향을 공급 안 해줬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뿌리의 이시가 일정 공이 유지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한 거와 연면시비 황금알롱법 7일 만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지금까지 16번 했다면 이거는 7일 만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7일 만에 해가지고 16번 안 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양이. 그 창에도 14번밖에 못 했는데, 거기도 물 뿌리가면서 했는데 14번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 여기 환경적으로 비를 이용해서 3, 4일 전에 연면식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비 오니까 오늘 또 뿌리고 비 오고 또 뿌려서 횟수를 좁힌 거죠. 김천의 짠돌이가 가을에 9월 1일 날 8월 31일인가 9월 1일인가 제가 통했어요. 아마 9월 1일일 거예요. 9월 1일 날 통화하고 9월 5일 날 사과밭에 200평에 유한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연면시비 9월 달에 25일 만에 7번을 했어요. 25일 만에. 그게 뭐냐면 운빨이 좋아가지고 연면시비하고 비오고 연면시비하고 비오고 10일 만에 5번을 뿌린 거예요. 비오고 뿌리고 비오고 뿌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2번 더 뿌리고 25일 만에 7번 뿌리려고 하면 바쁩니다. 그거. 그치. 25일 만에 연면시비를 7번 하려면 3일 만에 하고 이틀 만에 하고 계속 그렇게 안 하면 25일 만에 또 그렇고, 사과가 달려 있는데 연면시비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저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고 내는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분명히 본인이 못 할 거다. 어떻게 되는 소리고, 지금 내가 비료를 뿌리라 그랬는데
당신이 비료를 뿌릴 수 있겠느냐? 근데 하겠대. 그래가지고 3,000평에 유한 15포, 단 한 번에 15포, 그 비료를 먹어도 잎이 좋아졌다가 비 오면 나빠지고,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왜 그러겠습니까? 연면시비하는 건 여기 있는데, 이게 갔다가 돌아올 때, 뿌리로 갔다가 올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비료를 좀 들고 와야 돼. 들고 올 게 없다는 거죠. 측정해보니까 0에서 0.3이에요. 제로에서 0.3 농장 치고 사과가 대가가 잘 안 나와요. 제로에서 0.3은 비료 이식값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의 기준값은 꼭 필요하다. 비료의 기준값. 그 비료를 기준값을 잡아놓고 나면 연면시비로서 지금 요 가지 같은 경우는 숨만 멈추고 조금 있으면 연면시비 띄엄띄엄 해도 돼요. 왜 그러냐? 이놈이 이렇게 커 있잖아요. 두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곧 엠보싱이 나올 거예요. 엠보싱이 안 나오는 원인은 얘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아직 성장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요 순도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짧아지잖아요. 모가지가 짧아지면 결국엔 요 순이 멈추는 것들은 모가지가 짧아요. 요 간격이 이제는 안 온다. 안 오면 멈추거든요. 멈추고 나면 이게 잎이 갑자기 두꺼워져요. 연면시비 하면 잎이 두꺼워지고 이제 잎이 두꺼워지고 나면 연면시비 안 해도 돼요. 굳이 중요 안 하다. 하면 여기 티 나오니까. 요게 좀 티 나오면 어떻게, 안에 거는 또 가늘어서 안 티 나와요. 안에 있는 사과는 더 도움이 되겠지, 이거는. 근데 요거는 티가 나와요. 근데 요 놈이 요 앞에 선단에 선 놈 요것들이 요 과대지가 멈추고 누가 제일 빨리 도장지를 튀게 하느냐. 이게 1등이거든. 빨리 멈추고 튀어야 된다. 근데 그 창에 약간 사과가 먼저 굵은 거는 요 봄순을 되게 추가 얼어붙다는 거죠. 얼어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못 가거든요. 그럼 잎이 빨리 두꺼워지거든요. 그럼 사과가 더 빨리 큰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요 놈을 잘라뿌도 사과가 빨리 커요. 근데 이 나무를 어떻게 다 자를 거예요? 그죠? 이 나무 전체를 어떻게 자를 거냐고. 그러면 불가능하다네. 그러면 우리가 연면시비로서 해야 되는데, 요게 생식과 성장을 두 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 창끝보다 노란빛이 작아요. 잎 속에 가리 함량이 적다는 거죠. 그 창끝은 요게 안에 노래요. 요 힘줄이. 어떻게 가리를 많이 먹이는데 요 안이 노래요. 더 빨리 먹였다는 거죠. 가리 함량이. 근데 여기에도 지금 일반 농장들의 가을 정도의 엽색은 돼요. 안에 힘줄이. 예. 예, 새파란 정도는 아니고 아직까지 약간 밋밋한 일반 정도 우리 사람 살색 정도 되거든. 이게 살색 조금 되는만 한데, 요것도 가리 함량은 그 창끝보다는 작아도 가리 함량은 지금 괜찮아요. 근데 이 가원에서 가리 함량을 지금 대표님 몇 킬로 씁니까 이거? 네? 가리 2kg를 쓰다가 예 1.5로 씁니다. 낮춰요. 2kg 써가 안 타고 있기 때문에 2kg가 낮아요. 예, 2kg 써야 되는 게, 얘는 지금 잎이 크고 다 크고 있기 때문에 생식 기능을 더 부여해야 돼. 생식은 2kg를 넣어라. 예, 그 조금 있으면 여기 이제 3kg 먹어야 되거든요. 염화가리가. 염화가리가 왜 3kg를 먹어야 되냐면, 염화가리 3kg를 쓰면 얘가 더 생식 기능이 빨라요. 그 창에 있는 거는 지금 염화가리 3kg 먹은 행제거든요. 염화가리 3kg 먹은 엽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장에서는 염화가리 1.5kg 정도. 몇 번 쳤는가? 몇 번 쳤어요, 지금 염화가리는? 이게 5회 쳤나? 염화가리에.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거는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염화가리 5번 먹어도 지금 1.5kg에서 2kg 된 양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잎을 자세히 보세요. 노란빛이 들었죠? 잎이 노란빛이 들었어요. 이 속에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노란빛이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 잎 속에 지금 진한 것 같아도 잘 보면, 흔들어 보면 노란빛이 나와. 이게 약간 흔들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리 성분이 들어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가는 거는 연면 시비는 이제는 요놈
멈출 때까지 하고 조금 더 먹여가지고 요 놈이 티 나올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작은 것들이 더 굵어져 버려요. 그러면 작은 곳 안쪽에 이것들이 요것들은 간을 요 굵잖아요. 어느 놈 티 나오겠어? 요 놈 티 나와요. 그럼 요 놈이 더 굵어지죠? 그럼 사가 더 크겠죠? 요 놈은 좀 티 나오도록 좀 키우셔야 돼요. 요 놈이 빨리 티 나오면 요 놈이 더 굵어지고 사가 더 빨리 커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2차지가 티 나오는 날짜를 제일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가리 성분은 충분하게 써줘야 된다. 가리가. 그리고 이 잎 속에서는 약 1.5kg, 2kg 정도 가리양을 들어서나 지금 시기에서는 가리양은 맞아요. 근데 왜 이게에서는 좀 더 썰한 이야기가 강조가 되냐면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 놈은 지금 3kg 먹어야 될 시기예요. 그래 3kg 해도 되겠네, 그죠? 예, 그렇죠. 얘는 3kg를 먹어야 힘을 더 쓴다. 3kg 먹어야 된다. 얘가 먹어야 될 거는 가리가 지금 3kg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잎이 요 속에 보면 이제 요렇게 펴지가 여기 펴졌죠. 요게 아랫잎 여기 펴지고 요것도 펴지고 이제 올라가서 펴질 거예요. 요렇게 있는 것도 있고 요게 더 살이 찌가 펴져야만이 다 펴져야만이 피 나온다. 잎이 다 영양이 차면 요 앞에다가 채워요. 여기 여타가 더 못 넣으면 어떻게 가지가 굵어져 버려요. 가지가 굵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방법이 없잖아요. 눈을 뚫고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 튀어나와요? 요 앞에 튀어나와요. 제일 앞에 튀어나온다. 그럼 요 놈이 튀어나와야만이 요 안에 거는 엄청 굵어진다는 거예요. 요 놈이 튀어나올 때까지 먹이면 안 돼요. 요 놈이 튀어나올 때까지 요게 얼마나 빨리 2차지를 만드느냐. 단감에서는 5월 15일에 더 영양을 몬칠까지 해봤어요. 연면 11일 되게 자주 해보니까 잎이 두꺼워가지고 이 눈이 다 튀어나오려 그래가지고 연면 11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과실이 우리가 생각보다 월등히 큰 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의 해수를 아주 잘했고 이 과대지를 자세히 보면 잎이 옆으로 꺾여 있어요. 왜 꺾였어요? 이 꺾였다는 거는 요 안에 공간을 비워줘야 요 안에 눈이 만들고 삐지 나와요. 그러면 성장과 생식을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요 각도가 보면 이 가지마다 이 잎의 각도가 다 달라요. 가리를 안 먹으면 요 각도가 이렇게 오므려져 있어요. 그럼 각도를 요러면 요 잎들은 영양을 먹고 가리를 먹었으니까 생식 기능에 일을 해요. 안에 꽂는 분할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리는 영양 중에 좋은 건데 이걸 우리 한국말 놓고 한 걸 사용하면서 그 농도가 진하고 세기 때문에 중복 살포하면 안 돼요. 중복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복 살포하지 말라는 게 꼭 그 당부를 하거든요. 중복 살포하지 마라. 그래야만이 장애가 없다. 중복 살포해버리면 우리 약 뿌리고 남는다고 남는 걸 갖다가 먼저 앞에 친 자리에가 또다시 한번 더 쳐버리면 거기 잎이 타버려요. 남으면 다른 밭에 뿌리든지 아니면 바닥에 주든지 다르게 활용하셔야 되지 남는다고 중복 살포하지 마라. 그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 하시고 지금은 이 가온에서는 충분히 좋습니다. 좋고 요 순이 멈추고 빨리 살을 찌우가 눈이 볼록볼록 튀어나올 때 그때까지. 그때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부사라면 부사에 7월 15일까지는 설탕하고 가리는 또 쓸 수 있겠죠. 설탕과 가리. 근데 영양제는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잎 두께가 얇아지면 이렇게 어물어지고 잎이 두꺼워지면 펴져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해보면 엠보싱이 나와요. 요 앞면이 볼록볼록 살이 쪄요. 그리고 연맥과 연맥, 힘줄과 힘줄 사이에 또 솟아올라요. 잎이 볼록하게 살이 찌면 그렇게
이 입 속에 보면 힘줄이 연맥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볼록볼록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찔 때는 어떻게 변한다. 그런 거를 우리가 농가에서 잘 응용해 가지고 하시고 7월 15일까지는 설탕에 큰 피해를 안 줍니다. 설탕이. 그리고 7월 15일 이후에는 설탕을 왜 쓰지 마라 그러냐면 그때는 일조량이 좋을 때 지하를 산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갈반이 왔거나 나빠졌을 때 안에서 설탕을 써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숙기가 지나서 다 익힐 때는 영양 이동량이 빨라요. 영양 이동량이. 그리고 이 과실들이 다 크고 나면 익을 때 되면 아멜 때 이렇게 꽃자리가 벌어져요. 아래쪽에 처진 짝이 딱 벌어져요. 별 모양이 나와요. 꽃잎이 5장이라는 거죠. 5장. 그럼 요게 벌어지면 별 모양이 나와요. 벌어져가요. 그게 사과가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과를 갖다가 계속 아직까지도 맛없는 사과를 계속 따가지고 판매하고 있으면 이제 소비자가 우리 쪽을 안 와요. 사과 면적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 소비층이 줄어들어요. 지금 젊은 애들은 제삿날 사과 별로 안 그리워요. 옛날에 과거에 뭐 40대 이후나 그 다음 세대 50대 이후 세대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과거의 사과에 대한 그리움 입맛이 배겨 있지 일반 지금 젊은 층들은 앞으로 사과에 대한 선호도가 거의 100% 없습니다. 그래서 맛과 품질을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과 시장을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린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과 잎이 없어도 사과 맛은 나요. 작년에 잎 들이기는 몇 번 썼습니까? 7번이야. 은박지 까라가 7번이야. 사과 잎이 떨어지고 은박지 까고 나서 전화 와가지고 대표님 우리 사과 이파리도 없는데 맛내야 들었던 거예요. 그건 시키면 할 거냐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연면시비, 골드칼라, 설탕, 여마가리 이파리가 없으면 여마가리도 못 써요. 여마가리도 제대로 못 쓰고 뭐 이 영양도 별로 못 쓰고 그렇지만은 도장지에 잎은 남아있거든요. 이 도장지로 이용을 살려내는 거죠. 밀양의 한 농가 그리고 우리 농장하고 두 농가에서는 사과 갈반 잎이 얼그러지고 난다야 연면시비가 맛을 내줬거든요. 밀양에도 한 7번 했을 거예요. 잎 떨어지고 나서 연면시비 했는데 그것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소비자들 파니까 안 말하던가요? 그걸 찾고 있습니다. 괜찮대요? 지금도 그걸 찾고 있습니다. 이파리 떨어진 것도 도장지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 갈반이 오면 이 봄순에서 많이 오지 도장지는 안 오거든요. 그 도장지 잎을 이용해서 연면시비하고 설탕 먹이고 한 거죠. 근데 그때는 많이 쓸 수가 없어요. 뭐 그리고 또 많이 쓰면 설탕이나 이런 게 사과 꼭지에 오염이 돼요. 꼭지에 자꾸 고인다는 거죠. 말라가. 그런 환경적으로 그래서 황금알 농법에서는 저가 주가 아니고 저는 농가의 데이터를 보급하고 알려주는 정보원이고 심부름꾼이에요. 제가 심부름꾼이지 저가 주가 아닙니다. 농가들의 몫이고 농가들의 또 잘한 거 서로 데이터 전달해주고 행리적인 근본의 축을 제가 알려주는 거지 제가 경험하고 한 거를 그거 제가 주가 아닙니다. 농가에서 돈 못 벌면 이거는 황금알 농법 지랄이고 다 자빠져. 농가에서 돈이 돼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품질이 나와야 되고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좀 부족한 부분을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걸 전체를 어느 누군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밤낮 없이 다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전라도 공에서
쉬어가면서 4시간을 달려왔어요. 여기서. 하루에 몇백 킬로는 예사로 다녀요. 몇백 킬로씩. 그리고 제가 와서 농가에 부담 하나도 안 줍니다. 왜 안 주냐? 내가 도움 주러 온 사람이 뭘 부담을 줘야 되냐?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에도 텃밭 하는 사람에도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지 그 사람한테 마음 상하도록 안 합니다. 제가 전화 못 받고 못한 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전화 받고 있으면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받아도 전화 따로 못 받으니까. 밤 12시까지 받아도 전화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전화기는 엎어놓고 다니면서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에 지금까지의 우리 데이터들을 응용해도 농가에서 충분한 기술이 되나 앞으로 더 잘 응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잘못된 것들이 올해 유막 1차적으로 그건 상당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방송을 하고 했는데 한 통 물 500에 식용 한 통 거기다가 퐁퐁 2리터 이상 한 3리터나 더여서 혼합해서 우유 색깔 뽀얗게 만들어 쓰자. 그리고 아래쪽에 기계 노즐을 한 개씩 잠그자. 그리고 기계 너무 천천히 가지 말고 약간 고속으로 가라. 그리고 유막은 안 묻는 듯 해도 다 퍼지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리고 새통을 써도 멀쩡하다. 그러나 새통 쓰지 말라는 거죠. 그 자신 있는 사람만 쓰고 그 창에 새통 알아서 써 있어요. 내보고 원망하지 말고. 올해 괜찮았다고 내년에 올 가을에 쓸 때 새통 본인 알아서 해서 내보고 때려 죽이려면 가지 말고 본인의 선택 알아서 하고 유막은 그래 하시고 지금 이 농장에서는 크게 나무랄 게 없이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고 그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제가 예. 여쭤볼게요. 예. 저는 오늘 이 나무가 10년 차인데요. 예, 가지가 이것처럼 키가 크고 이랬습니다. 잘랐어요. 예, 많이 잘랐는데 지금 도장지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따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따라 그러고 이러는데 제가 안 따고 있어요. 따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우리가 이제 이 농장에서는 이 과대지가 이제 우리가 주관의 주지가 나왔잖아요. 이 주지 개수가 너무 많아요. 이제 주지를 줄여야 돼요. 주지를 줄이면 이제 등에 탄 가지가 날 건데 여기는 꺾고 그 도장순이 아는 걸 많이 붙여놨어요. 여기는. 그래서 사과 착각량이 좋아요. 그러면 이 과대 우리 주지에서 등에 탄 가지가 나요. 그걸 그냥 키워야 돼요. 손도 대지 말고. 근데 그걸 다 잘라라 그러거든요. 예? 옛날에는 다 잘라라. 예, 다 잘라라. 이 등에 턴 가지를 자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등에 턴 가지가 나고 이 등에 턴 가지가 나고 여기에 척지가 났으면 우리가 자를 경우가 있잖아요. 자르면 이게 2차지가 터버려요. 근데 약이 안 들어가죠, 약이. 그런 걱정 별로 안 해도 돼요. 약은 다 들어가요. 상관이 없는 그 약이 안 들어가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약의 방법이 잘못되거나 잎 두께가 얇아가 비로가 작아가 병을 낸 거지 그건 별개예요. 등에 탄 가지를 자르지 말고 7월 20일까지 두세요. 7월 20일에 한 20cm 남고 자르면 이게 안 터져요. 그럼 여기 척지가 붙었더라도 얘가 안 커요. 그럼 여기 과대지가 되겠죠. 내년에 결과모지가. 그리고 8월 달에 우리가 한번 도장지 정리할 때 있죠. 그때 이걸 바삭 잘라버리면 순이 안 나요. 노란 거 나올 텐데. 바삭 잘라버리면. 그럼 요 가지가 있거든요. 요 가지가 만들어 있으면. 그렇지 않고 가지가 하나도 없는데 솟았다. 그러면 요거는 한 20cm 두고 잘라가지고 겨울 전정할 때 손가락 그 두 마디 1.2cm를 잘라두시면 내년 봄에 도장지가 위로 솟고
척지가 나와요. 요 척지가 나와도 이걸 떼면 안 돼요. 가만 두세요. 7월 20일에 잘라버리면 요거는 가만히 있고 요것들이 살아있어요. 옆에 게. 예, 그렇죠. 여기 안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을 묵히면 여기 안 크고 요거 웃자라지 않는 요 가지 만드는 게 요는 가지가 돼요. 요게 우리가 큰 거를 비틀어가 오면 웃자람 가지가 돼가 맨날 도장이 나요. 일만 되게 늘어나요. 계속 해야 돼. 예. 이게 누가 와가 어제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골치나오라 하더라고. 이렇게 속이 이렇게. 예, 그 임금이 많이 들고 그걸 털고 비틀고 한다고 이거 한두 개. 비틀어 놓고 그 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쓰면 웃자람 가지예요. 가지가 웃자람 가지. 그건 뭐냐면 옹이가 크다. 가지 연결된 옹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옹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2006년도에 그 이전에 기술을 개발해가 가고 단감밭에 쓰던 건데 그때 신지식인 되면서 그 논문으로 발표한 거예요. 자료예요. 그 자료를 이 도장지를 응용해서 7월 20일에 자르고 그 다음에 요 척지가 나온 것들은 가을에 잘라버려야 돼요. 바싹 잘라버려야 돼요. 9월달, 8, 9월달에. 그러면 여기 안 나서 동안 내년에 요걸 과대지가 돼요. 그러면 요거는 웃자라지 않는 가지. 그리고 우리가 도장지만 그냥 놨다. 그거는 7월 20일에 잘랐다가 가만 뒀다가 내년 봄에 전정할 때 겨울에 2cm를 자르면 5mm가 말라고 1.5cm. 그 1.5cm가 도장지가 나면서 척지를 달고 나와요. 여기 과대지를. 그럼 여기 달고 나왔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요걸 뜯어버리면 여기 또 커버려. 조금만 뻗어버리도 안 돼요. 조금만 새순이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요걸 두고 잘라놨다가 그러면 겨울 전쟁을 자르면 요 가지를 만들어놓으면 오래 써요. 내가 이제 나무를 다 잘랐는데 이제 도장지가 많이 나올 거라 해가지고 그럼을 하지 말아서 다시 그럼을 안 했어요. 예. 안 하고 비료만 복합비료 두 포 했어. 600통에다가 예. 이제 다른 밭에는 또 좀 작으니까 나놓고 그렇게 했는데 대표님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는 비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도장지는 별개. 응. 도장지는 별개고 이 나무 생육에 필요한 비료를 잡아야 되지. 응. 이 도장지 위에 잘라가 몇 개 놨다고 해서 이거는 무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요소를 한 2포 했어요. 예. 요소를 했더니 지금은 세력이 이마이 좋아요. 예, 괜찮아요. 예. 그래 지금 요 정도 돼야 뭐 좀 차가 나오지. 그런데 저거는 이게 도장지가 잘랐다고 나왔다고 이거는 무시. 근데 지금- 이거는 별개예요. 이거는 왜 별개냐면 위로 갈 양이기 때문에 예. 갈 곳이 없어가 여기로 뚫고 난 거예요. 음. 이건 뭐냐면 방금 도장지를 정리하는 방법 이야기했죠. 요거를 살리나야만이 내년 봄에 자르면 되는데 근데 요거를 가을에 요만큼 짧게 자르죠. 그러면 체내 저장 양분 축적이 안 돼 가지고 관이 작아지가 이건 잘 안 돋아요. 그리고 여기 돋아도 이렇게 솟아나기 때문에 이거는 웃자람 가지예요. 웃자람 가지하고 웃자라지 않는 가지 안정화된 그 가지하고 달라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웃자람 가지를 안 만들고 안 자라는 가지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게 농사의 제일 좋은 면이고 저거는